아내가 힘들게 하더라도 무조건 화내는 게 아니에요.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갱년기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남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30년을 똑같은 거 갖고 얘기하니. 근데 그게 제대로 사과받거나 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끝까지 얘기를 해요. 돈으로 만족시켜주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만족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남편으로서 위신이 선다. 둘 다 틀렸어요. 돈과 성적인 걸 잘하는 거는 네. 더 잘하면 괜찮은 거지 제일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필수 조건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반가운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적으로 사람이 사춘기의 변화. 네, 근데 그렇죠. 그에 못지않은 갱년기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남자는 잘 이해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호르몬의 변화니까 저는 네. 겪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남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버락 화를 내고 네. 특히나 또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네. 그리고 막 갑자기 덥다고 네. 한겨울에도 네. 밖에 나가서 확 부채질하고 있고 네. 저 사람이 이상하네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사실 여성들은 젊었을 때부터 있어요. 젊어서도 있어요? 네. 그게 월급 좀 증후군이에요. 맨스가 끝날 때쯤에는 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때 감정적인 불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인들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갱년기 때는 이게 그때는 좀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네. 회복되지 않고 길게 가는 그런 음. 여성 호르몬의 떨어짐에 의한 정서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양하고 살았는데 네. 요때쯤 되면 이군하고 사는 것 같은 뭐 느낌. 그렇죠. 네, 씩씩해지죠.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이제 남성화 되는 거거든요. 네. 극복이 아니라 그거는 적응해 가야죠. 남자가 적응해야 되나?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여성화돼요. 맞아요, 맞아요. 드라마 보고 울고 안 그러던 사람이. 예. 그 다음에 뭐 아내 쫓아다니고. 맞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별로 안 하고 네. 해서 사실은 차이는 있지만은 남성이나 여성이 다 변해 가는 거니까 나이 들어가서 변해가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의 변화도 사랑해주면 되거든요. 인정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성 갱년기가 오는 거가 네.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떨어지는 거하고 같게 봐야 돼요. 여성들이 만약 남편이 힘이 떨어지고 옛날보다 좀 욕심이 용감한 게 없어지고 네. 좀 위축되고 이런 거 같고 당신 이렇게 형편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고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옛날보다 훨씬 씩씩해지고 독립적이 돼서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갱년기 아내하고 싸우지 않고 잘 좀 대처를 하려면 네. 그냥 무조건 이해하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이해의 마음을 갖고요. 갖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기대 자체가 좀 낮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동시에 그 우울을 관장하는 호르몬도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때는 오늘 우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나이 듦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아내에 대한 이해가 그냥 아내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만약 아내가 그때 남편이 이해해 주면은 그 이해받는 것에 따라서 정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개입보다는 아내가 원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아내가 원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정서적인 어떤 그 불안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사실 남편을 좀 멀리 할 수도 있고요. 사이가 안 좋으면. 또 어떤 경우는 또 남편을 굉장히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상황을 듣고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여성의 출산 연령이 뒤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갱년기와 아이의 사춘기가 충돌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실 양쪽을 다
양쪽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네. 사춘기는 사실은 자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은 그 자기 주장이 세져요. 네. 자기 방향을 얘기하고. 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사춘기 때는 사실 호르몬의 변화에 대한 불안정성보다는 자기를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자기를 찾을 때 부모하고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하고 다르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성숙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자꾸만 제지하고 부모를 따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춘기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혹시 얘가 불안정하니까 무조건 이해하자 이게 아니라 본인 거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잘 몰라서 그 부모인 대처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그 사춘기의 자녀하고의 관계 아버지나 어머니가 좀 좋아질 수 있고 아내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아내 갱년기에서는 이거는 실제 우울이 오고 사춘기 때는 꼭 우울이 오는 건 아니에요. 우울이 오고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때는 기준이 다르죠. 사춘기는 자녀의 다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갱년기는 아내의 달라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갱년기는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사춘기. 우울감이 온 거예요. 네. 네, 갱년기는 우울감이. 근데 우울감에서 이게 우울증으로까지 안 가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죠. 근데 네.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아내가 힘들게 하더라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내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갱년기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갱년기가 정신적인 증상은 없고 남편하고 잘 맞으면 신체적인 증상만 있어요. 왜 이렇게 더워? 땀 흘리고 이런 신체적인 갱년기 증상이 있고 정신적인 갱년기 증상은 남편하고 마음이 맞으면 안 와요. 네, 그때는. 근데 이제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 예전 같지 않고 체액 같은 분비도 많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부 관계도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타협해야 돼요? 아니요, 그때는 타협보다는 그때는 아내가 우선이죠. 아내가 우선되고 아내가 본인이 이해받는다고 하면은 아내는 사실 그 상태라도 부부관계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내들이 협조를 해야 되죠. 그 협조가 통증을 참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 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도움을 하면서까지 남편하고 지내려면은 부인 생각에 남편이 내 힘든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준다 라는 게 있으면 하게 되지 그거를 남편의 어떤 욕구를 어떻게 아내가 채워주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면 여성들은 들어주질 않죠. 반대로 남자들도 우울감을 느끼고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상당히 우울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왜소해지는 것 같고 그럼요. 막 이렇게 계속 침잠되고 막 이러는데 네. 이럴 때 아내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아니 아내가 그런 남편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돼요. 그 사실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남자들이 많은 경우는 남자들은 일이 없으면 본인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부인들한테 남편이 일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우리 다 일을 놓치거든요. 좋은 부분은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때 남성들이 이제 부인들인 경우는 이제 이런 부인들 여보 걱정하지 마. 그거 당신이 그런다고 무슨 난 당신이 그래서 상관없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여성들인 경우에는 괜찮고 근데 그런 경우에 부인들이 어떤 경우에 그러냐 남편이 힘들면서도 아내를 이해해 줄 때 그럴 땐 그래요. 근데 그냥 본인이 힘든 거에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아내 멀리하게 되면 부인도 협조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제 친구들도 보면 얘기할 때 그 아내를 돈으로 만족시켜 주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만족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남편으로서 위신이 선다. 둘 다 틀렸어요. 그거는 있으면 좋다는 것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돈과 성적인 걸 잘하는 거는 더 잘하면 괜찮은 거지 제일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필수 조건은 뭐냐면 자기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알아주고 나하고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할 때 즐거움이 있고 불편함이 적고
그런 나를 이해해주는 남자가 좋은 것이지 돈 많은 남자 아니에요. 여성들이 돈 많이 벌어오고 네.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자보다는 돈 못 벌더라도 가정을 잘 하는 남성들을 사실 더 좋아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남자를 좋아한다. 이건 아니에요. 네. 예. 하지만 본다 그러면은 가정적인 남자를 더 우선시하지 네. 돈이 더 많음을 우선시하지는 않아요. 그 부부간에 말다툼이 있을 때 음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남성들이 지는 것 같아요. 덜 논리적이더라고요. 덜 논리적인 게 아니라 네. 남성들은요, 그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 대화는 사회적 대화하고 달라요. 네. 정서의 대화거든요. 마음의 대화. 네. 남자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남성들인 경우는 아내하고 싸움할 때 아내는 말 막 잘하는데 자기는 내가 저 말을 알았으면 내가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말싸움에서 남자들이 여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성들하고 싸울 때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말싸움에서는 져야죠. 근데 기억 면에서 네. 뭘 한 10년 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네. 그게 대부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걸 자꾸 얘기하면 네. 그래서 사과를 원하면 네. 일단 어쨌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미안해가 아니죠. 그러면 굉장히 또 불쾌하는 거예요. 어쨌든 미안해라는 건 미안하지 않아 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네. 우리 기억은 다 감정이 기억의 형태로 남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감정의 세계예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성들은 과거 상처가 받으면은 이 상처에 대한 거를 남편한테 이해받기 전에는 계속 가요. 그 남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너는 30년을 똑같은 거 갖고 그렇죠. 얘기하니? 네. 이게 그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사과받거나 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끝까지 얘기를 해요. 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 일단 이해가 중요하니까. 예, 어떤 이해냐면 아내의 아픔에 대한 이해, 네. 아내의 나이 들음에 대한 이해, 아내의 변화에 대한 이해. 네. 그냥 남자들은 이해라는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남자들이 이렇게 이해할 능력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아요. 아내한테 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신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내가 못하면 나한테 알려줘.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아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자존감을 좀 키워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는 거죠? 맞죠. 예. 자신감 키워주고 자존감 키워주고. 자존감 키워주는 건 뭐 딴 거 있겠어요? 딱 한 가지죠. 칭찬해주는 난 당신이 좋아. 예. 그거 하면 되죠. 그게 자신감을 주는 그렇죠. 거고. 예. 한번 정리를 하면서 중년 부부를 위해서 부부 사이 갈등을 줄이는 방안 한 3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뭐 여러 가지 있죠. 잘 들어주는 거. 상대방을 들어준다. 잘 들어주는 거. 정말 아픔이 내가 잘 이해할 수 못하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달라진 아내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렇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하나로 딱 되네요.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은 누군가하고 내 뇌가 통하듯이 교류할 때 인간은 거기에서 안정감 있고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상대가 사실 배우자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인 경우는 그 교류의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듯이 섹스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섹스는 깊은 교류보다는 훨씬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또 나이가 들거나 하게 되면은 성적인 부분은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서로 성적인 욕구가 떨어지는데 그럼 그때 부부관계를 못하면 남편을 여성들이 싫어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물론 뭐 섹스를 잘하면은 뭐 나아질 수 있지만 아까도 했지만 갱년기가 되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섹스를 남편이 하자고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교류를 통한 뇌의 행복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불편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서로 좋은 것 같은 느낌. 얘기가 서로 잘 통하고 같이 뭘 하는 걸 갖다가 서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행복이죠.
자, 저희는 지금 김병우 원장님하고 중년 부부의 위기,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해 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